자, 월스트리트의 하루가 말이죠. 환호성으로 시작했다가 비명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든 난리의 원인이 딱 하나의 숫자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충격적인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시장을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나쁘다는데 이건 당연히 악재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은 이걸 보고 처음에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 시장의 심리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좀 이상해 보이는 논리를 타락하다 보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게 되실 겁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2025년 9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달 나오는 이 미국 고용 보고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연준이 다음에 뭘 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란 말이죠. 모두가 정말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발표된 숫자가 시장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 숫자 22,000. 이게 뭐냐면요. 2025년 8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가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 수입니다. 고작 22,000개요. 이 숫자만 딱 들으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하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장이 뭘 예상했는지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숫자는 플러스 7만 5천 개였습니다. 뭐 경제가 조금은 느려지겠지? 이 정도로 본 거죠.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다고요? 고작 2만 2천 개. 예상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둔화가 아니라 거의 급정거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날 모든 혼란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과거 데이터를 수정해서 발표한 수정치였죠. 이전 달, 그러니까 6월 일자리 수가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려 53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던 미국의 역사적인 일자리 증가세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2,000이라는 숫자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계기판에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죠.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는 더 뚜렷해집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요,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일부 분야에만 몰려 있었어요. 반면에 경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 같은 핵심 분야들은요, 오히려 일자리가 팍팍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의 핵심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실업률은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요. 월급 오르는 속도, 즉 임금 상승세도 확 꺾였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 평균으로 보니까 한 달에 겨우 29,000개 일자리가 늘어난 셈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경제가 최소한 현상 유지만 하려면 5만 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자,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노동시장이 아주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끔찍한 성적표가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주식 시장이 오히려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쁜 소식은 곧 좋은 소식이다 라는 월가의 유명한 격언이 등장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최하대 데이터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 논리 회로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첫째, 고용이 안 좋다. 이건 경제가 식고 있다는 신호죠. 둘째, 경제가 식으면 중앙은행, 즉 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셋째, 경기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고용 보고서가 역설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의 보장하는 확실한 티켓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당시 시장의 기대감이 어땠는지를 이 그래프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고서 발표 후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113.6%까지 치솟았어요. 잠깐만요. 확률이 어떻게 100%를 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는 그냥 기정사실로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빅컷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찔렀던 거죠. 하지만 이 희망적인 분위기는 정말 짧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잠깐만 하는 새로운 생각, 훨씬 더 어두운 시나리오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와, 이제 연준이 금리 내려서 우리를 구해주겠구나 하는 희망이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아니 근데 경제가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금리 몇 번 내리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근본적인 공포가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에 환호하던 시선이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문제의 심각성 그 자체로 옮겨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에서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현실로 순식간에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오르던 주가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고 시장은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말 그대로 채찍 효과를 혹독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놨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의견은 거의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가 너무 안 좋아서 0.25%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확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 정도면 연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명분이 충분하다. 즉,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노동시장이 아예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 9월, 10월, 12월 올해 남은 회의에서 다 내릴 거다.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은 아예 빅컷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쇼크 수준이니까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극약 처방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싹 모아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지죠. 금리 인하는 온다. 이건 거의 확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가 대체 뭘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그날 월스트리트 전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진짜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번 고용 쇼크가 너무 뜨거웠던 경제가 살짝 식어가는 뭐랄까 건강한 조정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일까요? 앞으로 시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격렬하게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